M2를 증가시키는 거 또는 예금을 증가시키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봤는데요.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또 추려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 재정 지출이 코로나 이후 2020년, 2021년보다는 현격하게 줄었죠. 그래서 은행의 자산 구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고서 한번 그 M2의 증가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은행의 그 대출은요,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은행 보유 채권을 매각하면은 예금이 줄어든다 그랬죠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줄어들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QE에 의해서 이 M2가 증가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. 예금이 증가하니까요. 그렇지만 지금은 또 QT를 하고 있죠. 그렇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지급준비금이 줄고 또 예금도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결국에 최근에 M2가 그렇다면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면은, 자, 대출은 늘었지만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고 지급준비금이 주는 요 두 가지 폭이, 요 아래 두 가지의 감소폭이 대출이 늘어난 증가폭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뭐 알 수가 있겠죠.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. 자, 그래서 은행을 한번 보면요. 요거는 그 연준의 H.8 요 데이터가 있는데,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이 대차 대조표, 요거 변화 양상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표를 제공하는데요. 거기에서 보면은 뱅크 크레딧이란 말이 나옵니다. 이건 뭐냐면 은행 신용, 다시 말해서 은행 신용에 의해서 그 갖고 있는 자산들입니다. 은행 신용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다. 거기에는 대출이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은행 보유 채권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대출은 증가했고 은행 보유 채권은 감소했다. 방금 전에 이 표가 요 은행 보유 채권은 감소했다. 요걸 의미하죠.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감소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M2가 감소했다.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M2가 감소한 거가 그냥 QT에 의해서 된 거다.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. 물론 크게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그 내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. 그럼 이런 복잡한 사정은 결국에 MT 감소가 그러면 어떤 일을 갖고 올 거냐? 물가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이 경기 자체를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이런데 그런 선행 지표로서 볼 수가 있는가?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11월 30일 애틀랜타 연준이죠. 애틀랜타 연준에서 늘 발표하는 GDP Now라는 수치가 있는데요. 이게 올해 4분기 GDP 예측을 하는데요. 이만큼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대략 여기가 4% 선인데 지금 현재 4.3%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경제 전문가, 이코노미스트들의 그 예측한 걸 쭉 평균해 보면 바로 요 선인데요. 여기 한 0.3에서 0.4%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GDP 나오는 뭐냐면은 GDP는 보통 이게 발표되는 게 한 달 후에 발표가 되거든요. 그런 이제 분기 3분기가 끝나면 한 달 후에, 그러니까 대략 10월에 발표가 되겠죠. 이 GDP 나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발표치가 한 달 전에는 한 3% 정도에 있다가 지금 한 4%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GDP 발표에 대해서 경제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속보치, 잠정치, 최정치. 속보치는 어드밴스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미리 빨리 한다 그런 거고요. 잠정치는 세컨드 에스티메이트. 그 다음에 최종치, 이거는 third estimate,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어쨌든 현재 GDP 나와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한 4분기 GDP 예측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.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죠. 거의 4% 차이가 나고 있는데, 요거를 한번 과거 거를 보면요. 요거는 이제 과거 3분기의 예측치였어요. 그래서 이것도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하는데요. 3분기 예측값이 보면은 여기
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전체 그 예측치입니다. 선으로 된 부분이 가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해서 2.6%에서 끝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지난 3분기 그게 2.6% 속보치까지요. 어제 발표된 잠정치는 2.9% 이렇게 0.3%포인트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. 이것으로부터 GDP 나우의 예측력이라고 한다는 게 현재 있는 값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요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순간에 값이 향후에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계속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.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GDP 나우의 4분기 GDP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까 4.3%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색 색깔이 뭐냐면은 소비 부분인데요. 소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무려 3.2%, 3.29, 3.3% 포인트를 기여하고 있습니다. 전체 4.3에서요. 뭐 절대 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한 80% 가량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런데 3분기에는 어땠느냐? 3분기는 보면은 그 남색이 요게 있죠. 그러니까 거의 1%밖에 그 전체 기여하는 게 그거밖에 되지 않았죠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3분기하고 4분기에 굉장히 뭔가 큰 일이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비가 3.29% 포인트 기여를 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M2를 나눴을 때, 즉 은행의 대출에 의한 M2가 그 은행 대출 부분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면 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셨었잖아요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주로 소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GDP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뭐 한번 정리하자면요. M2가 감소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한다 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.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1대1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M2가 늘어나고 감소하고 하는 거는 정말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뭐 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대출도 영향을 미치고 또 QT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M2 감소한 거 하나만 갖고서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, 경기 침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.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결국에 말하자면 QT 효과와 그 다음에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한 효과가 은행의 대출 증가보다 더 컸기 때문에 M2가 감소하고 있었던 거죠. 뭐 아주 큰 일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실제 페드 GDP 나우를 통해서 본 거는 현재 M2가 감소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경기가 진작되고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효과가 가능하다. 왜냐하면 M2는 비록 감소했지만 대출은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GDP 나우를 통해서 본 그 4분기 GDP 성장률이 기여한 바를 보니까 이게 현재 4.3%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.3% 가량이 소비로부터 소비 기여분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번 4분기 물론 이거 발표되려면 2달 남아 있지만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오늘 이렇게 M2 감소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것을 GDP 나우와 함께 엮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